2012년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한 남학생이 쓴 진술서. 같은 학년 친구인 A군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나보고 X를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A가 나를 때렸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학대에 가깝습니다. A가 기숙사 복도에서 X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나는 X와 싸우지 않았는데 A가 그럼 둘 다 맞아야겠네 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때렸다. 또 다른 피해 학생이 남긴 기록은 더 구체적입니다. 저와 다른 친구를 부하로 생각하는 듯 나를 즐겁게 해줘라, 친구를 때리고 와라 라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하지 않으면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A군을 피해 다니자 가혹한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X가 A를 피해 다니자 왜 피해 다니냐며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습니다.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구타. A가 복싱과 헬스를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제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했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엽기적인 괴롭힘은 일상이 됐습니다. 손톱을 제 침대에서 깎고 침대 곳곳에 뿌려놓거나 시험 기간에 깨워주지 않았다며 A가 자기 잘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차례 A군의 폭행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용기를 내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작년 X가 너무 많이 구타당하고 힘들어해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큰 처벌 없이 넘어갔습니다. 학교와 선생님이 지켜주지 않을 거란 사실에 피해 학생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진술만으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익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결국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저희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A군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전학을 갔고 사건은 그렇게 덮였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MB정부 핵심 인물로 19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던 유력 정치인이었습니다. 막 크게 논란됐던 건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무마됐죠. 군 아버지가 당시에 청와대에 계신다는 뭐 이런 소문이 있었나요? 거의 아마 알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당시 몇몇 선생님들이 가해 학생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이도 많고 아다시피 내가 뭐 약도 먹고 나 힘들다 이런 거는 교감하고 얘기하라고 계속 거부하신 거예요. 폭행 사건은 피해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15년 하나고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특별감사. 당연히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 사안이 열리지 않았고 그것은 그 진술서도 있었는데 피해 학생들의 그런데 그렇게 학폭위를 열지 않았던 것은 고위공직자 자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지 않았나. 서울시 교육청도 부랴부랴 때늦은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2012년 1학기 당시 담임은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장인 정모 교감에게 관련 사건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관계가 회복 중이며 학생들도 외부에 위 학교 폭력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서로 화해를 했다는 이유로 사건은 담임선에서 종결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학교 설명대로 가해자가 피해 학생들과 화해를 했다고 해도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폭력에 대해선 학교폭력위원회를 여는 게 공식 절차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년간 유사사안이 계속해서 반복됐고 다른 선생님이 보았을 때도 학폭의 괴롭힘으로라고 충분히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열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은 하나고 교장이 된 당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지금하고 또 시스템이 좀 달라질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학급 매뉴얼이 딱 정확하게 또 이렇게 세팅이 또 안 된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꼭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고 그냥 장난삼아 또 그러기도 했었고 저기 1년 동안 힘든 부분들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게 서로 이렇게 오해도 좀 있었고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였던 가해자 A군의 아버지는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니 뭐 평소에도 잘 아는 분이고 네. 더구나 그 학교에서 말하자면 그 처리 자체가 부당하게 됐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일이었는데 당시 자신이 유명해 오히려 아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조건 학폭 그 처리를 해서 이를테면 뭐 징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봐줬다는 식의 논리 이거는 좀 지나치다. 그 당시에 피해 학생들하고도 다 개인적으로 화해가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야, 1년 동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 이게 소위 담임교사라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오해라고요? 화해를 했다고요? 장난삼아 그랬다고요? 특히 진술서 속 피해 학생들은요, 가해자에게 직접 힘들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도 했고 선생님에게 이제 찾아가서 말도 했는데 그 가해 학생이 큰 처벌 없이 그냥 그 사건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럼 또 더 불안해졌다. 불안하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학생은 결국엔 아무런 처벌도 없이 전학을 가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아, 전학을 갔다는 거는 뭐 학생 입장에서는 꽤 중한 처벌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시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년도 12월에 대구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학교 폭력에 대해 온 언론사가 기사를 쏟아내니까 바로 법이 바뀝니다. 학교 폭력을 인지하면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의 처분 내용은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겁니다. 이 법이 3월 1일자로 발효됐는데요. 2012년 3월 1일자인데요. 하나고 교감선생님께서 이 고위층 자제의 학교 폭력을 보고받은 게 4월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학폭위를 열어서 했고 조치는 생기부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됐어야 하는 건데 전학을 간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생활기록부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진 게 아니라 가장 가해 학생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일이 처리된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당시 교육계에서 학교 폭력이 최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학폭 가해자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 왕수석의 아들이 학폭의 가해자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뭐 엄청난 화제를 모았을 게 뭐 뻔하지 않습니까? 네, 입시 부정의 학교 폭력 은폐 정말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런 의혹들 과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2015년에 첫 폭로가 나오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고요. 9명의 관계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전 이게 더 의아했습니다. 이게 교육계 비리의 핵심을 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검찰 수사 결과는 이른바 국민의 법감정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던 바로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엿볼 수 있는 핵심 당사자의 수첩을 저희 스트레이트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